언제쯤 떨어질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떨어져야 맞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데 언젠가 정상화 될 것이다. 언제로 예상하는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최소 3년. 일반적으로는 4, 5년 정도 뒤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구는 언제 떨어질까요? 수요도 없고 호재도 없고 인구도 주고 먹거리도 없고 공급은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특히 거품 낀 데가 다 비슷하게 끼었다. 이번에는 비정상적으로 전국적인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서울 떨어지고 나서 이어서 떨어질 것이다. 8.2 이후 서울로 몰렸다가 그 다음에 뭐 풍선 효과니 나발이니 하면서 주변으로 퍼졌죠. 그러니까 주변은 그 이후에 떴다. 길어야 한 1년 정도 시차 두면서 떨어질 것이다. 많은 호도 기사들 나왔죠. 6.17 대책 효과 아직 6월 25일날 6.17 이후에 거래한 것들도 아직 신고 안 떴겠다. 그죠? 대전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축이면 뭐 대박일 것 같았는데 무피도 막 뜨고 있죠. 720 대책에도 끝모를 서울 집값 오름세, 전세값도 확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값이 따라서 오른다고. 그래서 전세값 같은 경우 임대차 3법으로 안정됐죠. 전세가가 오르는 게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12, 16대 이야기했던 9억 이상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회수, 6.17 대책에 나왔던 3억 이상 매수하는 자 전세자금 대출 회수, 요 두 가지 법 때문에 당분간 불안 요소는 조금 있더라도 임대차 3법 때문에 막아놨다. 그 불안 요소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거죠. 서울 집값 오르는데 8월 10일 데이터 어떻게 됐어요? 딱 한 달 지나니까 강남 4구 0.00%, 동남권 0% 나왔다. 보합세 나왔죠. 6.17, 710, 84 대책에도 강보합 정부 안정화 단계 11일이에요. 강세에서 강보합으로 바뀐 거예요. 왜 강보합이에요? 보합이지? 보합 아니면 조금 오르니까 강보합이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락세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강보합이라고 안 하죠.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강보합이라고 하는 거죠. 약발 받기 시작했다. 5주째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 서울, 어디든 세종만 빼고 공무원들 팔고 빠져나가면서 집값 쭉쭉 올리고 있죠. 특히 공무원들이 팔면서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 가지고 있다 팔기 때문에 1억짜리가 2억에 팔리게 되는 게 여러 개 늘어나게 되면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다 파는 거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전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다. 공무원들이 다 팔고 빠질 때쯤 속아서 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때쯤 세종의 상승세는 멈출 것이다. 전세는 59주째 상승. 전세가는 임대차 3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 매매가 떨어지게 되면은 같이 떨어진다. 단지 예전에 보금자리 지구 지정하고 멸실 많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매매 수요가 전세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고 자꾸 유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때 일시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KB 지수 굉장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뽑아봤을 때 그때 리먼 이후 때 MB 정부 때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올랐던 현상 그때밖에 없었다. 나머지 때는 다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효과 바로 안 나오는 이유 타선기간 때문이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1, 2년 이상 소요되죠. 정책 발표하게 되면은 최소 한 달 걸리죠. 예전에는 2달 걸렸죠. 그래서 12, 16 정책 발표한 지 효과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남 한 달 걸렸죠. 서울 전체적으로 2-3달 정도 걸렸더라. 당연히 타선기간은 존재하죠. 9.13 때 어땠어요? 9월에 바로 떨어졌나요?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11월에 정점 찍고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당연히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 강남권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매매, 전세, 상승세, 둔화. 부동산, 임대차 3법 효과냐? 장마 탓이냐? 서울에 그렇게 수혜는 안 돼 있나요? 비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러 다니기 때문에 장마 탓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법이 효과 본 게 아니라 장마 탓도 있다라고 자꾸 껴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집값이 오를 때는 메르스가 돌아도 사람들은 돌아다녀서 사러 다녔어요. 전세가가 오른다. 사스가 돌더라도 가서 했어요. 장마 때문에? 물에 잠긴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요? 저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죠. 매매 거래량은 6월에 패닉바잉이 일어났고 7월부터 패닉바잉이 줄어들었고 8월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왜? 6월에 6.17 나왔고 7월에 710 나왔고 8월에 84 나왔다. 거기다가 이런 기사 떴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처분 완료된 사람 2438명 올해 하반기에 1270 예정된 게 27,024 요거 올해 나올 테고 요거 내년에 나오겠죠. 이거 처분 안 하더라도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일시적 2주택 한 거죠. 주택담보대출 갚는 것만 걸려있을까요? 저기에 올해 3, 4분기에 많이 걸려있다. 지금 3, 4분기에 이런 것들 나올 것이고 요것도 조만간 매물로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21년 1월에 법인 양도세 상향, 그 다음에 장특공제 거주기간 추가, 요걸로 내년에 팔면은 이익이 줄어든다. 올해 5월,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했더니 지금 팔면은 뭐 소심한 사람들이 파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판 게 정답이었죠. 지금 하반기 돼서 뭐 얼마나 올랐나요? 오른 것보다 양도세 중과 피하는 게 나았죠. 상승폭 꺾였고 내년에는 양도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심양 매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심양 매물이 아니고 현명한 매물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조금 올랐다고요? 그때 양도세 중과 안 받는 게 더 나았죠. 내년에는 양도세 더 오른대요. 지금 파는 사람들, 내년 5월까지 파는 사람들 심양 매물일까요? 심약한 사람들 이용해서 팔기에 놓치게 만드는 시세 교란 유튜버죠. 내년 6월에 종부세율 상향 0.6에서 3.2, 1.2에서 6%. 규제 지역, 다주택, 양도세 10% 중과 최대 15%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부세 0.1에서 0.3%포인트. 요거는 1주택이나 비규제 2주택. 요쪽은 심하지 않죠. 문제 핵심은 요거 두 개죠. 그 다음에 현실화율 70%에서 80%까지 맞출 것이고, 하려고 하죠. 80%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해서 맞출 것이다. 그리고 공정가액 비율 95%까지 올리는 거는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내년 6월 직전이 진짜 분수령이다. 단기적으로 언제 떨어진다고요? 올해 연말. 빨라도 9월이고 제 생각에는 한 10월쯤부터 법인 매물들, 금매물들을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11, 12월에 팔기에는 너무 늦죠. 그때쯤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12월엔 진짜 패닉셀링 될 것이고 내년 5월까지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언제부터 떨어진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금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또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질병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2차 팬데믹 위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터지고 있죠. 하지 말라는 집회해가지고 터지고 있죠. 자가격리 받아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터뜨렸죠. 연설만 했으니까 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죠. 쇠로 된 인테리어에 있는데 독방 같은 데 들어가서 격리해야 되죠. 한 달에 444조 원 경제적 손실, 그렇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돈만 급하게 푸는 거지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소리죠. 세계적으로 수출 엄청나게 감소했다. 감소폭 다시 증가했다고 그랬죠. 위험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안 끝났다고 그랬어요? 7월에 조금 회복된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년 대비니까 그런 거예요. 전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었으니까 작년 7월에 그때가 격발될 때니까 그랬던 거고 올해 보면 어때요? 다시 회복되는 시기에는 질병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폭이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확진자 늘어나고 있죠. 100명, 200명 찍고 거의 200명 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시 들어갔어요. 3단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죠. 강화되기 시작하면은 소비는 점점 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경제가 또 안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의지로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할까요?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라도 받죠. 돈 많은 부자들이 넣어서 끼워가지고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은 어때요? 돈 많은 부자들이 넣으면은 종부세만 올라가는데 남지 않는 투자를 왜 하느냐?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줄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업들도 현금 확보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선 그런데 무슨 금리 때문에 실물 자산 선호해요. 그거는 되게 단순한 생각이죠. 그건 평소 때 얘기고 장기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인구 감소. 7월에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이죠. 출생아 5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9.3% 감소, 사망자 1.6% 감소. 그러니까 출생아 감소가 사망자 감소보다 크다 지금. 혼인 건수 거의 5분의 1이 빠져나갔죠. 이혼 건수도 감소했다. 혼인을 안 하니까 이혼도 줄어드는 거죠. 혼인이 80% 됐고 이혼이 90% 됐다고 해서 아 그래도 이혼은 덜 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죠. 혼인율이 20% 줄었는데 이혼율이 10%밖에 안 줄었다는 거는 이혼율이 더 높다는 거죠. 사실상 혼인하는 거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죠. 인구가 감소하는데 젊은 인구가 감소한다.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 생산활동 인구에 대해서는 부담이 커진다. 집값 띄울 수 있겠어요? 내는 세금이 얼만데? 그러니까 집값 낮춰가지고 빨리 고령화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망하라고 기레기들이 고사를 지내고 있다. 집값 담합하는 투기꾼들이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서 돈 벌어먹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건설사들이 지들 이익을 위해서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
둘 중에 하나죠? 한 1, 2년 더 오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나라 망해서 아예 폭락을 하든가 그럼. 극히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단기적으로 하락이 들어가서 그 뒤에 심리 회복 안 되고 장기적인 하락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인 거죠. 여기서 1, 2년 더 오르면 진짜 나라 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뛰려고 하는 투기꾼들, 내 손자들 다 못 살게 하려고 난리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손자를 공양해서 사는 거죠. 빚 떠넘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매매 전세시장 동향 늘 유도하는데 710 정책 나온 다음에 꺾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심리지수 오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심리지수 떨어질 땐 말도 안 하죠. 매매 전망지수 마찬가지죠. 710 나온 뒤에 뚝 떨어졌다. 전세 수급지수 계속 오르는 이유 뭐예요? 기대기들이 유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 수급지수, 전망지수, 심리만 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세시장, 매매시장 선동해서 속이는 거 몇 달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를 가린다고 해서 내 눈엔 해가 안 보이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물론 부동산 폭락은 시간 문제다. 말 그대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단기적으로 올해 10월 정도쯤부터 급매물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장기적으로 최소 3에서 5년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오르느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인구가 감소해도 올랐던 나라는 이민정책 받아들였던 나라죠. 독일같이. 그런 나라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충분히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에요? 솔직히 일하는 시간, 노동시간 이런 거 봤을 때 소주성 반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만큼의 금액으로 소비가 돌면서 최저임금 오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소비가 돌게 되면은 다 같이 잘 사는 건데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까 소득세, 간접세 이런 건 늘어나고 양도세 이런 것들은 줄었잖아요. 결국엔 그게 현실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주기설이 다시 나타나느냐. 10년 주기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때처럼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돼야 되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 발전은 늦어지죠.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선진국들도 경제가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그때부터는 균형을 맞추면서 복지를 맞추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 다시 이렇게 장기적 우상향? 저는 장기적 우상향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집값 떨어지고 정상화는 영끌하는 사람들의 패닉바잉 심리가 문제지만 결국엔 패닉셀링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지나면 금방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패닉바잉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년에서 수십 년 번 돈이 날아갈 수 있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다려라 라는 거죠.